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차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은영입니다. 이번 26차 평화포럼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었던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포럼은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항규 박사님을 모시고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이항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규 박사님은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수많은 현장에서 탈북 어린이 청소년 교육 활동을 해오셨고 그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계속 책으로 출판하시면서 대중과 소통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항규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기획팀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을 역임하셨고 영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칼럼니스트 그리고 한글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후아유, 사물에 대하여 쓰려 했지만 영국 청년 마이클 한국 전쟁이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이항규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향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굉장히 작은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의 사례 그리고 제가 사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 로 먼저 저의 제목은 이제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이렇게 적었고요.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를 사례로 이렇게 사실 영국 뉴몰든 한글학교가 고유 명사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 명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뉴몰든이라는 곳에서의 한글학교를 사례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대체 이 마을이 뭐길래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뉴몰든이라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을에서 학교를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뉴몰든이라는 마을과 관련해서는 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기까지 이게 결국 이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사는 마을이 뉴몰든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약간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되게 특이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참여 관찰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글학교의 실험은 제가 관여했던 두 학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몰든이라는 마을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뉴몰드는 그 런던 남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런던 완전 시내는 아니지만 런던 외곽에, 그러니까 어, 런던의 일부, 그러니까 그 광역 런던의 일부인 곳이고요. 이곳에는 그 리틀 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뉴몰든 그리고 뉴몰든이 있는 이 킹스턴 구역은 이제 유럽과 영국 통틀어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특이한 거는 사실은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사람들도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고, 남한 사람들이 킹스턴 일대에 약 2만 명 정도 거주한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킹스턴 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사실 킹스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집단이 이 스리랑카 분들하고 코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주민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킹스턴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코리안 커뮤니티는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들은 이민의 역사, 사회, 경제적 환경, 문화, 그리고 필요가 다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공동체는 훨씬 더 취약하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됐는지를 보면, 남한 주민들이 여기 살게 된 것은 보통 이제 뭐 미국, 일본,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긴 그런 곳하고 달리, 영국은 1970년대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이제 영국의 이 그 뭐 현대 뭐 대우 이런 삼성 이런 해외 상사의 주재원들의 본부가 생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주민 1세대가 이민 1세대가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몰든이라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가 좋고 상대적으로 주거 임대가 좀 저렴했던 곳에 이제 한인이 집중해서 살기 시작하고, 여기에 또 그 그러니까 대사님의 그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이 정착하게 되고, 한 번 이제 이주민은 한 지역에 뭐 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그곳에 더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더 모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여행사, 식당, 뭐 잡화점, 부동산, 학원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종족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뉴몰든이라는 곳에 한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실제로 그 영국의 한인들은, 그러니까 주재원이나 유학생처럼 사실 일시 치료하고 이제 귀국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한 주민이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2004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이제 어, 그 탈남 행렬이라고도 하는데, 그 직접 뭐 중국이나 통해서 이제 안전한 그 곳으로 이주해 온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남한을 거쳐서 온 이제 북한 이주민들도 영국을 선택해서 이제 영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2004년에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 EU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는 등, 이게 이 유럽이 북한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또 체류할 수 있게 있는 좀 좋은 조건이 됨으로써 2007년, 2008년에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7년에 217명이, 그 2018년에 289명의 신규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 통계를 보면 이게 UNHCR 통계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2018년에 5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018년에 난민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9년, 2010년 하면서 좀 증가하는 듯하지만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 해의 신청자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난민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난민이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국 시민이 돼서 영주권자부터는 이제 난민의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2008년에 영국 정부가 북한 난민 신청 시 한국 정부에 이제 지문 조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난민 신청 거부율이 급격히 증가해서 2007년에는 거부된 사람이 7.4%였다면 2009년에는 약 80%가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아까 남한하고 비교했을 때 이주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난민으로 왔고, 그리고 체류 후에 다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 정주하게 되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사실은 이 뉴몰든이라고 하는 곳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참여 관찰을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분이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인데 어 오랫동안 이제 체류하면서 참여 관찰한 연구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할 만한 매우 정직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구자라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대 신혜랑 교수님도 이제 2018 년에 논문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영국이 아니라 무슨 독일이나 뭐 캐나다나 다른 서구 국가로 재이주한 탈북민에 관한 연구들도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들을 서구에 정착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탈북민들은 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부지런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하나만 소개하면 이건 사실 아주 초기 연구인데 그리고 이미 뭐 10 년이나 됐지만 큰 틀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면 음 논문의 제목은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내 남한 이주민과 북한 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 인식이라고 되어 있고 이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는 해외에서 만난 적대적 분단 국가 출신의 같은 종족이다. 그래서 뉴몰드는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분단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한인과 북한 난민 모두 영국 주류 사회 및 다른 이주자들과 대비되어 코리안이라고 하는 소수자로 묶이곤 하는 제3의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지배한다. 뉴몰든의 종족 경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진 데다가 자원이 많은 한인과 그렇지 못한 북한 난민은 고용주 피고용인의 위계 관계로 상호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족 노동자원의 유한성, 판매자 구매자라는 권력 관계의 역전 가능성으로 인해 이 위계성은 일방적이고 고정된 것만은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어쩌면 이제 10년 동안의 변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고용주 그리고 북한 분들이 피고용인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지금은 북한 난민들이 이제 정착한 지가 뭐 한 15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고 고용주가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서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피고용인이었고 저를 고용했던 식당의 고용주는 북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피고용인인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한 사람들의 역동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다른 제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인 대다수가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실은 난민의 삶의 안정성과 자신감에 왜냐하면 비자를 얻는다는 거는 이민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의 근원이자 한인의 북한 난민에 대한 질투심과 박탈감의 근거가 된다라고 연구자는 해석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은 뉴몰드는 되게 특이한 공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은 뉴몰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뉴몰든을 가려면 기차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몰든에 가는 걸 굉장히 즐겁고 특별한 일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공간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연구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한데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된 게 '엄청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여전히 2만 명과 1,000 명은 뭐 이렇게 남한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비율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2만 명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인들은 사실은 무슨 뭐 런던 시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직업 무슨 뭐 변호사를 하든 뭐 회계사를 하든 그렇게 한다면 북한 분들은 그 뉴몰든이라고 하는 곳이 작업장이 되는 그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뉴몰든 하이 스트리트를 가면 정말 북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우 한시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창문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 뉴몰든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계속 뭐 북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북한 난민이 신규 유입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결국 지금 정착한 사람들 1세 그리고 1.5세, 2세, 저희 학교에는 3세까지 이제 있는데 세 번째 세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킹스턴시라고 하는 곳이 매우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양성 이런 거, 다이버시티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결국은 우리의 큰 자원이다.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시라서 이런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남북한 주민의 관계를 보는 것도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인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매우 귀중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 북한 이주민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웃과 친구로서 일상적으로 접촉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매우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몰든 거리를 보거나 아니면 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남한 출신도 있고 북한 출신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거고요. 저희 한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있는 한글학교에는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남한 출신 부모님이 있다면 3분의 1 정도는 또 북한 출신 가정의 아이들인 경우라서 이렇게 어떤 한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소통한다. 이것도 매우 특이하고 참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취미 모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노인회의 무슨 뭐 무용단이라든지 무슨 뭐 합창단이라든지, 저는 서예반에 있는데 서예반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취미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는 북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만난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데 이 고용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출신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주의 위치로 전환된다. 저는 2016년에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처음 북한 분을 만난 건 저희 집 이삿짐을 날라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삿짐 회사 사장님은 한국 분이고 이제 그 직원으로 오신 분은 북한 분이었고, 그때 처음 이제 북한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때 이삿짐 날라주셨던 분을 지금도 만나는데 그중에는 뭐 무슨 슈퍼마켓의 매니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위가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게 해서 이게 좀 지위 좀 높, 좀 맨 처음에 하는 막 식당일 무슨 뭐 이렇게 뭐 건설 일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더 다른 직종으로 이주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같이 살고 좀 동등하게 같이 산다. 그게 이제 착한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요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는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뉴몰든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둘 다 이주민이고, 그리고 북한 분들이 남한 분들에 비해서 극소수의 상황이 아닌 상황,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의 남북한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이 통일주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한국문화원이라고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장소인데 좀 대표적인 한인 장소 중에 하나인데, 가보시면 이제 통일주방의 맛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사장님은 북한 분이세요. 북한 이제 여성인데 여기서는 진짜 이거 되게 장사 잘 되거든요. 되게 싼 값에 되게 맛있는 음식을 팔고 현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사가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한식을 팔죠. 뭐 떡볶이 무슨 뭐 비빔밥 이런 김밥 이런 것도 팔지만 때때로
뭐 온면, 뭐 두부밥 이런 것처럼 북한 음식들도 팔아요. 그리고 어, 영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봐서 이게 뭐 통일 주방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 음식은 어느 나라 어디 쪽 음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 통일 주방이라고 하는 곳도 저희 하이스트리트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제형 한인 노인회가 있는데 여기서 몇 년 전에 이제 북한 분 두 분이 이렇게 좀 한 몇 달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인 노인회에서 같이 장례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장례를 같이 치러 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도울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사망, 뭐 누가 아프거나 이럴 때 되게 남북한이 되게 같이 돕는 것, 이주민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벽을 허무는 데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서예 모임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이 하는 그 선생님은 되게 약간 글씨체가 되게 약간 노동신문체가 우리가 그 장난처럼 노동신문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왜 그런 글씨체를 쓰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노력동원 나가거나 이러면 벽보판을 만드는데 자기 벽보판 담당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정말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게 되게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희는 한국전쟁 관련된 그러니까 6.25 전쟁에 대한 이제 행사를 같이 해요. 남북한이 같이. 그리고 특히 영국군 참전 장병에 대한 감사를 좀 같이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일도 되게 어, 남북한이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가 이런 요몰든이라는 사회는 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좀 가치를 주목해 주는 것, 그리고 개인이 생애 어려움을 겪을 때 상부상조하는 전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가 어느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 개인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봤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갈등의 요소들은 있죠. 그 한인 단체던 북한 이주민들의 단체던 너무 단체들이 너무 이합집산이 잦은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되게 긴장과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념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이념 갈등이 이저 교민 사회에도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 이제 공존한다고 하지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편이 이제 자존심을 이제 건드린다고 되면 이게 결국 되게 큰 집단 간의 갈등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되게 긴장 속에서의 공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있었던 한글학교의 예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두 번째로 한글학교의 실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되는 여정이다. 이렇게 좀 전제하고 시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한글 학교를 해서 뭐 이세들을 뭐 열심히 가르치고 통일을 이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긴 여정의 그냥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었던 학교는 런던 한겨레 학교라는 곳이었고요. 여기는 2014년에 뉴몰든에 정착한 탈북민 부모들이 이제 플레이그룹을 조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난 2세대 혹은 이제 한국이나 북한에서 데리고 온 1.5세대 어린이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만들었고요. 탈북민 부모들이 만들었고, 뉴몰든에 설립된 최초일 왠지는 뭐 정확치 않지만 그래도
매우 주목할 만한 그 교육 단체였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이 중에서 이제 약간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A씨가 주도해서, 그리고 한인 한국인 독지가가 도움을 주셔서 런던 한겨레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토요일 학교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수업료 받지 않고 또 집에서 가까운 학교, 그리고 탈북 주민이 주도하는 학교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제 런던 한겨레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 한글 학교 등록을 하고자 요청하였지만, 이때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그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때의 북한 분인 주민들이 만든 학교여서 어렵다였는지 아닌지는 정확치 않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인근에 한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두 개 학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한겨레 학교를 어 를 운영하기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한인 한국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켜라라는 권고를 했고요. 이게 어 YTN에서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고요. 이건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면은 좋겠어요. 하나의 동포 두 개 한글 학교라고 해서 왜 이 반경 9km 안에 두 개 한글 학교가 있었나라고 하는 거였고, 그 런던 한국 학교, 그러니까 이 가장 오래된 그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국 학교의 입장은, 여기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열려 있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입장이었고, 런던 한겨레 학교 당시의 입장은 가 봤는데 우리들 아이들이 어울리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주할 아이들이고, 이 런던 한국학교에는 다수가 결국 주재원의 자녀여서 한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어서 우리는 교육적 요구와 처지가 다르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가 없으면 통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학교가 필요하다. 뉴몰드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입장은,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대줄 거고, 그다음에 거리가 뭐 멀면 셔틀버스 등을 하겠다는데, 결국 두 개 다 사실 지원은 안 되는데요.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이제 이 런던 한겨레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립했었던 그 A씨는 이제, 내가 탈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에는 자유가 없고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왜 학교 가고 하나만 있어야 되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조건에서 한겨레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막 정말 자력갱생의 마음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재도 없었고, 그다음에 교사나 학부모가 지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2019년쯤 되면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고, 학생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때 한겨레 학교도 문을 닫았고, 저는 2018년 하반기에 런던 한겨레 학교에서 자원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랑. 그래서 그게 2년이 되어서 어느 날 2021년 4월쯤에 이제 여기 아까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이제 저희가 개교를 하는데 와서 좀 교장이 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저는 이 마을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교장이 됐죠. 2021년 5월부터 이제 2년 동안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했었을 때 저의 입장은, 나는 교육을 하겠다. 정치를 하지 않고. 이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 대사관이 이제 교재를 지원해주기 시작했고요. 저희 학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돌아온 학생이 14명이었는데, 2022년 말이 됐을 때는 한 80명 정도로 늘었고, 그리고 어
장소도 그냥 교회였는데 그 뉴몰든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를 통째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시설도 그다음에 인원도 그리고 체계도 굉장히 잘 잡혔다가 2022년 10월에 12월에 정말 가장 정점이었을 때 막 그 킹스턴시의 시장님도 오시고 무슨 뭐 정말 지역 인사들도 다 오면서 굉장히 성대하고 즐겁게 송년 발표회를 한 날 되게 공교롭게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그냥 2년 임기를 마치고 더 이상 학교에 있기가 어려웠고 교사들도 그만두게 됐고 2023 년에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 교장이 됐었을 때 저의 고민은 한겨레 학교는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만든 학교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학생들 중에 대부분도 사실은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처음 남한 출신 교장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나는 뭘 가르쳐야 될 건지가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머릿속의 고민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한에서 교육받고 남한 사람으로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나 저의 문화나 는 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럼 분단을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되게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전하게 선택한 방법은 분단 이전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단을 괄호 안에 넣는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표현을 했는데 분단을 괄호 안에 넣고 분단 이전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건가.'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유산을 공정하게 다룬다는 게 뭔지, 북한적 요소들을 교육 과정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 건지, 분단 이전의 공통의 과거,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의 노래들, 뭐 고향의 범, 뭐 오빠 생각만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이제 이런 게 늘 걱정이고 회의이고 고민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해외 한글 학교들은 대부분 무슨 애국가나 무슨 태극기 그리기 같이 국가 상징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한겨레 학교의 남한 교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의 상징을 가르치는 게 옳은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상징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국가 상징을 안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남한 출신 동포들이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듯이 "당신도 인공기를 보면 뭉클하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거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나는 오히려 태극기가 더 뭉클하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코리안의 상징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가르치지 않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안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게 뭐여야 될지도, 그리고 그게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 자랑스러움이 정말 자랑스러움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리안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가 무슨 삼성이나 LG 무슨 뭐 그런 고가의 제품들 뭐 기아 자동차 이런 건데 이런 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케이팝, K-드라마 이런 것처럼 한류 이런 건데 그거 보면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 뭐 인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와 인기가 아닌 자부심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사실 중학생들이랑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요. "내가 코리안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발표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노스요, 사우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막 모범생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질문해서 "아 그건 네가 정하라고. 너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라." 그랬더니 "나는 노스 코리안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케이팝 얘기를 막 할 때 그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나는 노스 코리안으로서 자랑스럽고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생존했던 것에 대해서 딸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게 저는 너무 부모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서 다음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좀 자랑스러움은 물질적인 풍요나 인기를 넘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어떤 행위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끊임없이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평화와 화해를 기억하는 뭐 행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6.25를 즈음해서 어 영국군 참전 장병 할아버지를 저희 학교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맨체스터에 사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자기는 한국 전쟁 때 남북한이 싸우는 그 전장에 갔다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인제 남북한 어린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교에 이제 뭐 90이 가까이 돼서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모비에 헌화하고 그분이 경험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같이 듣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좋은 다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다큐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노병의 외출이라는 제목이고 영어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은 이분이 이 헌화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아버지가 이분한테 오셔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인민군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2004 년에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너는 내 적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세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한 동네가 이제 뉴몰든이라고 하는 동네였던 것 같고 그 모든 광경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뉴몰든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공간 자체가 한반도를 물리적으로 떠난 제3의 공간이라는 것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것도 또 되게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단일 국가이긴 하지만 지역색이 강하고 또 각각의 지역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것이 남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그 개성이 강한 지역이지만 그냥 '같은 공동체를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건 영국은 매우 다문화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존중되는 사회고 거기서 둘 다 모두 이주민이라는 것도 큰 조건인 것 같아요, 남한하고 다른. 그다음에 영국에는 평등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장애, 성, 결혼, 임신, 인종, 종교나 신념, 성적 정체성, 성전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하면 가중 처벌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죠. 그리고 영국과 북한은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가 있죠. 북한을 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북한 출신 이주민이 자기 정체성을 훨씬 더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영국에 있을 때 훨씬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빌려서 쓰는 초등학교도 이제 토요일 날마다 임대해서 쓰는데 여기도 되게 특이한 게 그 학교 홀에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의 국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아이들이 만든 지리 시간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태극기도 있고 인공기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초등학교에서 인공기를 본다는 게 매우 낯설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북한 주민들이 내가 뭐 인공기를 사랑해요. 내가 뭐 북한 자기가 자라났던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 어쨌든 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회가 주는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수업 시간에 하나 통일된 한국을 생각하고 한번 그런 사회에서는 무엇이 어떤 국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이렇게 어, 국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돕기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게 아름답게 잘 안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좀 전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 사회에는 되게 정치적으로 이합집산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좀 난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 당시에 탈북민 사회도 좀 그랬었어요. 뭐 한국 사람들도 그랬고.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운영진과 관련해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남북한 출신 사람들의 좀 비율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사였는데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당시에 이사진들이 남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 보니까 나는 자 북한 출신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아까 저랑 갈등을 A씨는 당시에 이제 새로 막 이렇게 좀 탈북민 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어떤 남성분, 북한 출신 남성분을 이제 영입하고 싶어 했고 이 사실은 그냥 생각이 다른 건데 이게 좀 음, 제가 약간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아마 받아들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폭발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송년회 저는 정말 우리 너무 훌륭하다 너무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밤 12시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오늘 상당히 불쾌했고 잊지 않겠다 이런 문자가 와서 이제 이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의자를 배치할 때 이분을 이렇게 제가 앞에 모시지 않았던 것하고 또 하나는 새로 설립된 탈북민협회를 초대하지 않은 점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충분, 충분히 사실은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풀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탈북민 협회가 막 분열되고 막 이러면서 북한 출신 학부모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남한 출신 학부모들은 그 광경을 우려스럽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2년이 저희가 임기인데 원래는 몇 년을 더 하면서 이 학교가 잘 되기를 정말 기원했는데 저희 집이 좀 멀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어느 날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너무 고단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먼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재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뒤늦게 이렇게 아르마르 사정을 파악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두 그만두셨고 학생이 한 80%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A씨가 본인이 교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불행한 경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남북한이 협력한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위태로운 실험이구나.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남한 출신 교육자가 들어가서 뭔가를 주도를 했었을 때 좋은 학교가 된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도권을 뺏긴다.'라고 하는 걱정이 또 북한 주민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충분히 배려해 주지 않은 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인제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배려한다는 게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는 배려라는 말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은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웠던 건 '남북한 주민 개인의 갈등은 언제든지 집단의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겠구나. 나와 A씨는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는 거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게 결국은 남한 출신 사람과 북한 출신 사람의 갈등으로도 증폭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고요. 젠더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A씨는 남성이었고요. 그 이수정 교수님 논문 중에 탈북자에서 사회적 가장으로라고 하는 이제 논문도 있는데, 거기 보면 북한 위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존경받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 존경받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나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한가? 그걸 내가 했나?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결국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부침이나 남북한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 가치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게 뭐가 돼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가득 안고 저는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학교입니다. 그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글 학교를 가고 싶다고 운다." 인제 이런 이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이분은 인제 한글 학교를 처음 만드는 데 힘을 보태셨던 북한 분이세요, 이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는 한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고, 아까 학교가 이제 그렇게 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북한 분들도 떠났거든요, 학교를. 그러니까 거의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학교를 소리 소문 없이 만들었고요. 그냥 뉴몰든 한글 학교라고 했고, 제가 어떤 곳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새로 만든 학교 이름은 뉴몰든 한글 학교다. 우리는 한결의 무거움을 빼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마을로 돌아간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심에 둘 것은 남북한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한민족의 공통의 유산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보려고 했고요. 그게 결국은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만들어서 어른들의 자랑인 학교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이 잘 배우는 이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로고부터 공모했고, 우리 학생이 만든 거를 이렇게 좀 띄어 가지고 저희 뉴몰든 한글학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생이 한 60명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부모님이 남한 출신이고, 3분의 1 정도는 북한 출신이고, 3분의 1은 한 국제 결혼 가정 아이들인데, 최근에는 한국인이 아닌 부모가 저희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토요일 날만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냥 네,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그래서 학생 60 명, 교사하고 자원봉사자가 한 12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거나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구성이 되게 다양하고,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정말 넌 코리안 페런츠가 이제 영국인인 학부모가 저희 학교에 아이를 보내겠다고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전화로 "왜 우리 학교를 보내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럼 왜 무슨 독일어나 불어나 다른 뭐 이탈리아어나 다른 유럽 언어가 아니라 학교를 보내냐. 여기는 지금 사실은 한국이 배경이 아닌 아이들은 아직 한 명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는 자기는 아시아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알아봤고, 이 학교에 대해서 들었고, 이 학교를 선택했고,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가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다. 행복해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인터뷰인데, 그렇게 해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뀐 성격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말 긴 여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정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서 뭐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는
옛날에는 북한 분들이 만든 학교에 제가 결합해서 남북한이 뭔가를 이렇게 평화 통일을 이루는 뭔가 공간을 만드는 거가 저의 주안점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냥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한글 교육이고,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시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전래 동화나 노랫말이 예쁜 동요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는 자폐 아동도 있고 난독증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격려하고, 그게 누구든, 그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누구든 그것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교우는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민주주의 경험을 좀 하게 하려고 하고요. 북한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북에서는.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을 이제 부모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직접 투표를 해서 학생회를 구성했는데 저희 학생은 지금 만 4 세부터 만 10 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4세 어린이들이 인생 최초의 투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부모님들과 같이 나누고 학생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학교의 가치는 좋은 학교를 남북한 출신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이 일을 어른들이 함께 하는데, 그 어른들은 어 고향이 다 다른 어른들이 그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한 저희 학교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 그 일을. 그리고 남북한 문화적인 요소를 아까 제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한국 중심 교육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의 교육과정 북한적 요소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결합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교사는 사실 전원이 남한 분들이거든요. 그 북한 분들을 배제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한글 학교를 해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북한, 그리고 또 토요일 날 한나절을 여유를 가진 북한 분들은 제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학교 운영에 이제 학부모 회장님은 북한 출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학교 운영에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 최은영 박사님이 쓴 책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평화로 나가는 길에는 그 "질 좋은 접촉 공간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는." 그리고 질 좋은 접촉 공간이라 함은 탈북민을 북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각자 개성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웃으로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저는 우리 학교가 그런 '질 좋은 접촉 공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집단으로 호명하는 걸 넘어서 개인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뭐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좀 실망하거나 하면 자꾸 '아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어서 그래.' 혹은 뭐 '그 사람이 누구여서 그래.' 이렇게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 거기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알아채고 거기서 끊는 거.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인 배분, 남북한이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걸 넘어서 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생산한 프로젝트를 넘어서 일상이나 문화 습관으로 교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어떤 감동은 기획의 결과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듣고, 아까 저희 그 새로운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남북한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 그게 아시아든 아니면 영국이든 그 안에서 사유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남북한의 긴장이나 남북한이 서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로운 것, 그것이 바로 뭐 한글이든 민주주의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질 좋은 접촉 공간으로서 학교를 꾸려나가려고 하고, 결국은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는 건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학교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인용인데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생텍쥐페리 인간의 내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아니라 관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에서 저의 노력과 좌절과 교훈은 뭔가 이렇게 남북한이 마주 보면서 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 어른들이 함께 같은 방향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지난 2-3년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음.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짧은 여정 네. 가운데 저희에게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Who Are You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독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계시는 동안에 다문화 교육 그리고 탈북 청소년 교육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을 굉장히 성찰적으로 써내신 그 책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신 것을 다시 되짚고 되새김질해서 성찰적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그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책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평화 포럼 시리즈를 탈분단 다문화라는 주제로,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기획할 때는 두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첫째는 어 이 분단된 사회가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이주민도 많이 오는데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은 통일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탈북민에 대한 반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공존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사례로 이항도 선생님이 20대 1, 한국 출신과 북한 주민이 20대 1로 일상에서 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한국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여는 질문들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올 때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제일선에 서 계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교육을 고민하신 때와 영국에서 탈북 청소년들 교육을 고민하실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에서 달랐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할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국책연구소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혹은 교육부의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그때 이제 탈북 청소년, 탈북 주민을 봤던 시선은 한국 사회에 이제 빨리 적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그들의 이전 경험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빨리 적응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돌이켜 보면 좀 '내가 폭력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었습니다. 사실 어루만지고 천천히 같이 가고 이 사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드는 건데 이전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고요. 그런 풍조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조사 중에서도 북한 출신자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왔다는 걸 너가 밝히고 싶냐? 안 밝히고 싶냐?"라고 하는 거에 한 70% 정도가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내가 뭐 애초부터 밝히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한 번 밝혔는데 별로 끝이 안 좋아서 "앞으로 다시 기회가 된다면 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 출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강원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 해외에 살면 사실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I'm from 음. Korea." 그러면 뭐 North or South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I'm from South라고 얘기하면서 '아 북한 사람들은 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만난 유몰준의 사람들은 다 I'm from North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스티그마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가 노스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냥 고생했다고 얘기하더라. 고생했고 용감했다. 뭐 그리고 잘 왔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 그리고 어린이들은 사실 잘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특별히 그냥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청소년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갖는 노스라고 하는 걸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은 영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그냥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6.25 때 월남하신 팔 그러니까 월남자인데 저희 아버지랑 같은 고향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랑 고향 얘기하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하고 영국에서 만났을 때는 훨씬 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치 강원도나 무슨 경상도, 전라도에서 온 사람을 만나듯이 제가 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북한 사람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답이 음. 됐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서 질문을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현재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생인데 이분이 해외에서 한글 학교를 설립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원 자격증 취득 등의 공부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를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박사 과정생인 제가 한글 학교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한글 학교 설립하는 과정과 절차 및 방법, 지역 선정 및 현장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 등 가능한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이미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가 세워진다는 거는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과 있어야지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어느 지역에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제 학교가 필요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학교를 수요 조사부터 한 게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셨던 마을 학교라는 그것이 되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수요가 있고 선생님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아마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떤 이유에서 북한 출신 이주민들은 이주 국가로 한국이 아닌 영국을 택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서구 국가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답변해 주신다면 그 안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동시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왜 영국으로 가시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었고요.
발표 도중에 뉴몰든에서도 남북한 출신 이주민 간의 이념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 이념 갈등이 번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다들 영국으로 갔던 분들은 결국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이들을 이렇게 한국 사회를 떠난 이유가 있고 영국 사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떠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느꼈던 차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도 고향 떠나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또 그리고 또 약간 같은 민족끼리 차별을 느끼는 거는 좀 더 아픔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환영받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별을 받았던 그 차별은 뭐 "우리가 언제 차별했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니까 차별받은 경험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간 이유는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영어였거든요, 이 북한 분들이. 그러니까 '영어 하나라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영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이제 서구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를 선택한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영국의 복지제도, 특히 노인복지 이렇게가 그 사회 복지제도와 영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왕 내가 어쨌든 고향 떠나서 산다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가 있었고요. 당시에 영국이 또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제 영국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이념 갈등은 사사롭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이 거기서도 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한번 거기 이제 영국의 제향군인회 로열 브리티시 리전이라고 하는 제향군인회가 있는데요. 영국군 제향군인회인데 거기서 뭔가 행사를 저한테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뭔가 행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깃발 얘기를 하다가 한반도기 얘기가 나왔던데 거기 로열 브리티시 리전에서 "한반도기 너무 좋다. 그래서 한반도기를 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깃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다가 근데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한반도기를 들겠다. 나는 한반도기는 싫다. 나는 태극기를 들겠다." 뭐 이제 약간 깃발 논쟁 같은 게 막 생겨났거든요. 결국은 "깃발을 들지 않겠다." 뭐 그러니까 이 깃발이 도대체 뭐길래 이제 근데 이제 깃발이 사실 이념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사롭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수면에선 평화롭지만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상징과 관련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예를 들면 또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또 주장하는 그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룹이 이제 종전 선언과 관련된 이제 세계인의 그러니까 피스 어필이라고 하는 이제 서명이 있는데 서명을 행사 중에 하다가 약간 그거에 반대하는 "그게 결국 미군 철수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삿대질이 오가며 막 봉변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영국 사람들이 주최한 행사에 어 한국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그래서 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한반도 안에서의 이념 갈등은 거기서도 재현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날 것 그대로 재현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 질문은 아이고 얘 올라가 버렸네. 그 "런던 한글 학교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한국 출신 남한 출신 아이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 그리고 "북한 출신 주민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긍정적 감정이 세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 한글 학교에 갔을 때는 남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14 가정 중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끝날 때쯤에 한 80명 정도 됐을 때는 절반 정도가 남한 가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뉴몰든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그 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는 모름지기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걸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집에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는 거,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 학교가 정착하면서 남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 단톡하게, 아무튼 리몰든에 좀 안 좋은 이렇게 관례 중에 단톡방에서 싸우는 일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저희 학교 학부모님 단톡방에서 또 모두가 아니라 이제 몇몇 사람이 너무 날 것 그대로 이제 싸우니까 그게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런 게 이제 남아. 근데 이제 그 뭐 공교롭게도 그분은 두 분 다 이제 북한 그런 거를 막 만드는 분이 또 북한 출신 분이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우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소통의 방법, 그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남한 사람들이 어려워 그런 것을 보는 걸 되게 힘들어했었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북한 출신 주민들 중에서도 젊은이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경로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굶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학생 때였는데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거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누구나 되게 우리도 이렇게 가난했었던 어린 시절이지만 어린 시절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았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기의 그 정신 건강에 따라서도 과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고 과거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인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것. 그리고 그 개인이 북한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이 북한에서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어 김예희 선생님이 해 주신 질문인데요. 한국 대사관에 한글 학교 등록 및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운영 시에 한국으로부터 정책적,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다음 질문은 많은 고민 이후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셨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과거에 분단 이전만을 다룬다면 과거의 정체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떤지, 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어, 한국 대사관에는 여러 번 이제 제가 어, 등록 서류도 올리고 그 책임자를 만나기도 하고 책임자가 저희 학교 오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한겨레 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한겨레 학교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근데 여전히 저희 지금 뉴몰든 한겨레 학교도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동일 지역 안에 한글 학교를 두 개를 둘 수 없다, 이런 내규 같은 게 있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사실은. 어 근데 매우 행정 관료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학교가 그래도 좀 열심히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글 학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9km 반경 안에 학교가 하나 더 있으니 글로 가라. 거긴 진짜 차가 없으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8시 40분까지 아침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8시 40분까지 1시간 걸려서 가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관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여전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민사회에서 지원을 받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학교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대사관에서 교재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언젠가는 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한글 학교에 대해서 쪼끔 더 넓게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한글을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좀 격려하고 좀 응원해 주고 그러는 체계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 일제시대 때 노래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엔 그랬고요. 지금은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서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셔 가지고요. 진짜 한국 유치원처럼 가르쳐요. 근데 그게 북한 분들에게 불편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서 또 이제 북한 출신 선생님이 계셨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신데 여쭤봤거든요. 음. "우리가 한국 노래만 가르치지 말고 북한 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어린아이들에게도 북한 노래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나도 많이 불렀고 내가 곡조도 사랑하고 좋은 추억이 있는 노래지만 결국 끝에는 이렇게 결국 수령님께 이렇게 충성 이렇게 끝나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그걸 배우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계적으로 자꾸 결합하려고 생각했었던 것을 반성하며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게 한국 노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저희는 그 노래를 가르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즐거운 유치원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유물든 한글 학교에서 자녀를 보내는 1.5 세대 부모님이 이 세대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단순히 한글만은 아닐 것 같다. 이 부모님들은 영국에서 영국 시민으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한글 학교로 보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한글 학교에서 배우길 기대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나는 우리 아이가 한국인의 코리안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한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말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정체성을 갖길 원한다에 제가 이해한 그거를 이렇게 쪼개 보면 그냥 그러니까 코리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인이라는 말이 제가 자꾸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코리아는 조선인 그러니까 북한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한국인이라고 하고 그거를 아우르는 말로서의 코리안인데 이 맥락에서는 그냥 제가 한국이라고 쓰는 게 그 코리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것으로서의 코리안. 정체성은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민인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운. 내가 한반도에서 오고 내 부모와 할아버지가 한국이든 조선이든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성장하고 그 뿌리를 가진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주민으로서의 주눅 들지도 말고 어 '내가 나다워도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저희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얼마 전에 너무 감동받으셨는데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가르쳤거든요, 배꼽 인사와 함께. 그래 가지고 애들이 가면서 우리에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배꼽 인사를 하는데 남북한 부모님들 모두 그거를 너무 이렇게 대견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그런 거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좀 배우기 힘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이제 저는 어쨌든 한국말로만 다 하니까 물론 언어를 가르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그 어른과 아이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가르치고 싶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정서? 그래서 제가 시를 가르치는데 시를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해 주고 싶은 거, 그렇지 않을까? 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부모님들께 뭘 기대하시냐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선생님이 나체주 시인의 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시 하나를 뽑을 때도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정체성이란 부분에서에서도 저희 이 시리즈의 앞부분에 오셨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나의 부모님은 쿼터 4분의 1이 베트남 이주민이고 그리고 한국분과 중국분의 난혼혈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는데 뉴멀든에서도 "나는 남한 출신이야. 북한 출신이야."가 이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우리 엄마는 남한 출신이고 아빠는 북한 출신이야."라는 그 공간 안에서 결혼하고 세대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다른 정체성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지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 학생은 영국 뉴몰든을 사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탈북 청소년 교육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공간은 남한 교육 주체들이 그리는 통일학 학교의 이상향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한의 성장 배경을 가지다 보니 연구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시선 공백이 생긴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자로서 가지는 시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내 시선이 공백이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방금 그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장주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장지훈 선생님처럼 내 시선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차리시는 것만 해도 일단 절반 이상의 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메꾸냐는 건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의 이제 성공으로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온 뉴몰든에 거주하거나 거주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모르면 그 이야기를 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탈북민을 위한 학교면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랑 얘기해야죠. 근데 이제 물론 학부모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정리된 상태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다행히도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 안에 이제 북한분이 계세요. 그분은 북한분의 시선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약간 비례대표처럼 너는 이렇게 북한 사람의 얘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너는 남한 사람, 이건 아닌데, 어떤 한 집단이 약간 시선 공백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너무 공백을 당연시 할 때 대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시는 거는. 그래서 네, 결국은 의사소통 구조 안에 들어오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한겨레 학교를 나름 실패하고
뉴몰든 한글 학교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했던 일이 학교 설립 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었어요. 그 여성, 남성, 뭐 세대도 막, 저는 50 대인데 20 대, 30대 뭐 다 들어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북한 분들도 남한 분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을 초대했어요. 20대 북한 여성을.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머릿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선생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학교는 뭐 이렇게 다 구색을 맞춰요가 아니라, 맞춰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여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공백들이 메꿔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 관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어 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과정도 되게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학교도 일단 시선의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리시는 것만 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그분들을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모시고 와라." 이제 그런 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내적 딜레마들이 앞으로의 사회 통합에서 핵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한글 학교가 질 좋은 접촉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뉴몰든 안에는 그런 서로 남북 주민이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접촉 공간들, 만약 그 공간이 질 좋은 접촉 공간이라면 더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제 막 어 모여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데요. 뭐 거기에 북한 노인들도 많아요. 남한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같이 뭐 바느질도 하시고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주방 거기도 북한 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그 통일주방 그 주방장이자 이게 사장님이 사실 탈북민협회 회장이었거든요. 여성분인데, 저는 제가 이제 그게 젠더 갈등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몰전의 탈북민 사회가 되게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 회장이 되면서 저는 그분의 정말 좋은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먹이세요. 많은 유성 지도자들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일주방이라고 하는 이 식당도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나 편하게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북한식 억양이 되게 세세요, 그분은. 근데 그런 게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네, 되게 존중받는 느낌을 서로 받는, 저는 그런 공간이 되게 질 좋은 접촉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물론 인제 좀 뭐 고집센 노인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음 앞에 아까 장례를 같이 치른다든가 이런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시나 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되게 동병상련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들도 괜찮고 어린이들도 괜찮은데, 약간 이 '중년 사람들이 훨씬 더 통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빨리 넘기다가 넘어간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한글 학교에서 사실 남북 간의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어휘나 맞춤법 등 그럼 한글의 경우에도 용어의 차이가 있고 눈물든 한글 학교에선 이러는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교육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인제 대사관에서 한글 교재를 받아서 쓰고요. 그리고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어서, 한국 그러니까 맞춤법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한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그러면 뭐 북한 분들이, 근데 또 북한 분들 중에도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쓰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자기의 그런 무슨 그런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남한 아이들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한글 학교 그러니까 가르쳐 보시면 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완벽한 남한어를 구성하지 않아요. 매우 영국 아이들이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듯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사투리의 차이에 그렇게 민감한 만큼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집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는 거에는 억양이 또 있으니까 그것과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냥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기역을 기역이라고 할지 아닐지 그다음 맞춤법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쪼끔 더 고급 단계가 되면 저희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그냥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전 단계를 애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르칠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장지연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모국어라는 한글이 아니라 모국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거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친밀성이라든지 그 부모가 겪었던 탈북민의 고통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이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질문을 제가 제대로 해석했다면 그런 모국어를 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내용까지도 포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은 영국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은 여기 한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갔는데 저희 아이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갔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랑 이 모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좀 허전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이주민 부모들은 비슷하게 다 느낄 것 같아요. 그건 한국에 와 있는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 가정의 이제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모국어로 말한다는 거 친밀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안 되면 특히 청사기로 넘어가면서는 점점 인제 영어가 훨씬 더 편해지고 아이들은 그러면 점점 더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 부모는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와 상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인제 부모와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인제 그런 공백들이 훨씬 줄어드니까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를 기대하냐 이 학교에서 한글 말고 그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었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건 북한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정체성은 북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북한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우르는 이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걸 내가 정말 남북을 다 아우르면서 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반성하죠. 그리고 혹시 제가 너무 한편에 편향적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패하겠죠 가끔씩. 그리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물어봐 가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냥 그런 거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잘못이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큼 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돼서 이런 질문들 오늘 잘 대답 못한 것도 포함해서 제가 이 똑같은 강의를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자리에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서의 일인데 그냥 있어 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부지런히 뭐를 좀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어요. 남북의 극한 대립이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대단히 큰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통평원에서 일반인을 위해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라고 하셨고요. 정말 어렵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서 해 주시고 가끔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대로가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성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학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분분투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의미를 화두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 주셔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늘 말씀해 주시고 글로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한규 선생님 발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